현정입니다. 자, 현대시 10강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신경림의 시는 일단 시가 쉽죠.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시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분 시는 수능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작가가 문제인데 고재종이라는 분이죠. 올해 아마 현역 고3들은 조금 생소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분 중에 하나고요. 또 EBS 책에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시가 아니라 다른 시가 나왔습니다만 고재종 씨가 쓴 시는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예전에 한번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눈여겨서 봐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느티나무들을 의인화하여서 느티나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서로 의지하면서 상생하는 공동체적 삶을 보여주는 시이다. 일단 이 시의 큰 틀에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공동체적 삶을 이야기하는 글이랍니다. 그리고 글 전체에 사용된 표현 방식은 의인법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 이 느티나무라는 놈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느티나무의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찬적 태도가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의 글들을 현대시에서는 많이 못 봤습니다만 고전에서는 우리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매화 같은 걸 말하면서 매화가 지조와 절개가 있어 혹은 하늘에는 달이 광명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예찬하는 걸 자연물을 예찬하는 글을 많이 봤었죠. 그런 글들은 단순한 예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보여주는 느티나무의 모습 혹은 고전에서 매화나 달이나 바위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예찬 플러스 하자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하자의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글의 하자는 공동체적 삶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인데 시를 읽다가 보면 어떤 게 도대체 공동체적인 삶이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갈게요. 느티나무들은 함께 자라면서 토라지고 다투기도 하지만 인간적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러지만 아픈 곳을 만져주고 끌어안고 기대면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간다. 자, 위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 삶의 하나의 요소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자, 또한 늙은 느티나무들은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 글 속에 이야기라고 하는 시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시어의 의미는 뭐냐면 오랜 삶의 지혜라는 거죠.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온 마을에 뿌려서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눈다. 다시 말하면 나눔, 위로와 나눔이 일단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삶의 구체화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음 부분. 이처럼 공생하고 나누는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공동체적 가치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가 지향하는 삶 자체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자, 눈여겨봅시다. 이 글에서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된 이미지는 회화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쓰여지고 있고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마지막은 운율 형성 방법이죠. 이 글 속에서 운율은 겉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특정한 어미, 보통 고고 이런 걸 거예요. 그런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데 이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가군은 위율 중에 하나죠. 특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운율을 위율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은 두운, 중간은 요운,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서 반복되는 걸 각운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이 시에서는 마지막 종결 어미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 내용을 갑니다. 산비알 돌밭에 저절로 나서 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산비알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척박한 환경이죠. 자,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보세요. 저희들이잖아요. 복수형이죠. 저희끼리 그냥 각각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자란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라는 것은 의인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사냐 하면 저희들끼리 살아간다고요.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자,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적 삶을 살아갑니다. 제제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 시키고 자 삶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것이죠. 서로 장난도 치고 떠들기도 하고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서로 시세운다는 말은 샘낸다는 말이에요. 샘을 내기도 하고 서로 싸워서 토라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러다가 시든 잎이 생기면 자 누군가 뭔가 시든 잎 상처받은 존재겠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상처받은 존재가 생기면 서로 떼어준답니다. 나누는 모습이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뭔가 더 힘든 자가 나타나면 나누는 그런 모습들.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아픈 곳 만지면 더 아플 수 있지만 여기서 일단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모두 이런 것들이 다 위로들인 거죠. 아픈 자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끌어안는 것은 아픈 자를 포용해 주는 거죠. 나보다 못한 자를 포용해 주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에 기댄다, 의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체화된 모든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늙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동무나무가 친구나무겠죠. 함께 자라면서 함께 늙었던 그런 친구나무의 썩은 가지는 슬쩍 잘라주기도 하고 자, 못 본 척하면서 슬쩍 잘라주는 것이니까 뭐 배려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월에 곪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하다가 또 역시 상처받은 존재가 있으면 그 상처를 혀로 핥아준답니다. 좀 더럽지만 역시 이것도 위로입니다. 상처받은 존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을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 쭉 나오죠.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적어도 열매라고 하는 놈보다가는 훨씬 더 아름답다고 표현했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열매는 뭐냐면 사람으로 얘기해 봅시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운이 되게 좋거나 혹은 특단의 노력을 하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나서 마지막에 어떤 삶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어떤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보다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게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먹었을 때 삶의 지혜를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삶의 어떤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특출난 사람, 소수의 그런 성공보다가는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보통 사람들의 경험과 삶의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갑니다.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지혜나 혹은 어떤 경험들을 하나씩 떼어내어 온 거울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역시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지혜를 나누는 모습들이죠. 나누는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자, 이 뒤에 서술어가 없죠, 그죠?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인데 명사로 종결하고 있죠. 보통 시에서 이렇게 명사로 종결할 경우에는 첫 번째 이 부분에 시상이 집약될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느티나무들의 모습이니까 느티나무들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앞의 이야기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시상이 집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뒤에 뭔가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운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하면서 안 찾아드린 게 종결어미 보시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 고, 며 이렇게 종결어미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 동일한 종결어미를 통해서 우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는 끝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재종의 시로 갑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농사꾼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시를 쓰시는 분이니까 시인이라고 불러도 저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만 농사도 직접 짓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농촌의 일상 아니면은 어떤 그 근대화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 또 뭐 있을까? 농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자연물들의 생명력 그런 것들을 주로 시의 모티브로 쓰시는 분이라서 이걸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저물역 들길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생명력과 그렇죠, 그죠? 들길의 풍경, 시골 풍경에서 어떤 생명력을 느끼고 농촌 마을에서 느껴지는 향토적 정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향토적 정치 아마 시골스러움이죠, 그죠? 어떤 토속성을 느낀다라는 말 같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시이다. 어떤 관찰을 했고 그 관찰을 통해서 시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식으로 시를 확장한다는 것인데 이거를 인생에 대한 성찰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시의 화자는 들길에서 마을로 시선 이동. 꼭 기억합시다. 시선 이동. 시선이 이동합니다. 시선 이동한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뭘 보시냐면 화자의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화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아예 시 속에 어디 있다라고 언급되지 않은 것도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걸 첫 번째로 보라고 하냐면 하자가 만약에 위치를 이동한다면 들길에 있다가 마을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 하자의 위치가 이동하면 공간의 이동이죠. 일단 시선의 이동은 하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실 때 일단 시에서 제일 첫 번째 찾아야 될 것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가시적이라는 말을 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대상들이 나열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시선의 이동을 판단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는 거죠. 근데 뭐가 나왔냐면 시의 내용이 사랑, 천국, 모성애 이런 것들, 우정. 그러면 뭔가 나열된 건 맞는데 우정이나 사랑 같은 게 우리가 뭔지 인식은 할 수 있지만 눈으로 감각하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시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는 충족하지만 두 번째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눈으로 볼 수 들꽃, 개 아니면 달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된다면 그럴 때 우리가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첫 번째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가 전개된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된다. 기억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시선에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들길에서 핀 흔들리는 망초꽃을 바라보던 화자는 속독새의 울음을 들으며 생명력을 느끼고 일단 들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삽을 씻는 노인과 마을의 몇몇 집에 오르는 연기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뭔지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시에서는 보통 이게 시 글에서는 뿌듯함이라고 나와요. 뿌듯함의 정서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 화자는 이러한 정서를 토대로 세상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 시가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보여줍니다. 긍정적 시선을 보여주며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이것도 이미지의 제시 방법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봤던 시에서는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였었고요. 지금 보는 것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마침표 및 쉼표의 활용, 아까 봤던 가에서는 종결어미의 반복이었죠. 얘는 마침표 및 쉼표의 활용과 의태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은 리듬감, 운율 형성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이런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걸음 들길에 선다. 일단 뭐가 나왔냐, 여기까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죠. 해걸음은 해질녘이니까 시간적 배경이 주어져 있고요. 들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겠죠. 공간적 배경이고 하자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들길에 선다. 기염기염 산 그림자가 내려오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산 그림자가 내려온다는 말은 저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산 그림자가 내려온다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감각적 표현이란 말을 봤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 그림자가 내려오고 길섭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하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첫 번째가 망초꽃이죠. 망초꽃이 바람 속에 아마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볕끝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또 뭘 봤냐면요. 벼도 봤고요. 그 다음 수정방울인데 아마 이건 문맥상 이슬을 가리키는 것 같죠.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오늘 속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 얘가 울면 들이 흔들린답니다. 들이 흔들고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의태어죠. 쭉쭉쭉쭉 자란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들길에서 본 여러 가지 풍경이 나왔는데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새가 우니까 들판이 흔들리고 새가 우니까 벼가 자라. 그러니까 모든 자연들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죠. 자연물들이 서로 교감하고 서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 서로 도움을 주며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아까 이 부분에서 허투른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서로가 기대고 서로가 의지하고 교감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이때쯤 또랑물에 개울물, 시냇물을 또랑물이라고 불러요.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 하자의 시선이 이제 노인한테로 갑니다. 노인. 그 한 생의 백발은 나의 꿈이다. 나의 꿈이라는 말은 내가 지향하는 삶이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그 노인의 모습. 삽을 씻는다고 했으니까 농민이죠. 그죠? 농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 노인처럼 농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의 꿈이고 내가 지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문득 서천으로 고개를 든다. 서천은 서쪽 하늘이죠. 서쪽 하늘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북새가 북새질을 치니 북새가 뭐냐면 이거는 노을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으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자, 이런 노인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하늘만 봐도 내일 날씨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쨍쨍할수록 더욱더 치열한 벼들 이윽고 또랑 물소리 크게 들려서 더욱더 푸르러진다. 시각, 청각 다양하게 감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고요. 자, 이쯤에서 대숲 둘러진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을 보는 거죠. 자, 시가 마치 시라기보다는 짧은 산문처럼 보이죠. 그래서 산문체로 쓰고 있다.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으로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자, 이제 마을에 이제 집에서 올라오는 밥 짓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를 봅니다. 저 질긴 전통, 자, 그것을 전통이라고 불렀고요. 저 오롯한 기도라고 불렀죠. 자,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전통이고 기도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루 일을 열심히 끝내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모여서 함께 밥을 나누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오던 전통이고 동시에 그런 것이 삶의 기도라는 거죠. 경건함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온하게 큰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저녁에 온 식구가 평온하게 한 끼 밥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다. 삶에 대한 경건함 혹은 이런 삶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하나다. 자, 농민들의 그런 삶을 하나다 밝음의 이미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자, 그래도 밤꽃 사태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서 문득 들이 넓어진다. 자, 밤꽃 향기 혹은 그 싱그러움 전부 다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농촌의 자연의 모습들, 그 다음에 또 그 속에 살아가는 농민을 대표하는 노인의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밥 짓는 연기들을 본 거죠. 이런 걸 보니까 들이 넓어진다라고 했어요. 설마 들이 넓어지진 않았겠죠, 그죠? 하자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죠. 이런 걸 바라보는 하자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 만족감, 이런 것들을 들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 같고요. 자,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보이지 않는 지평선도 들리는 것만 같아. 내 인식이 점점 커가는 모습이죠. 확장되는 모습인데 역시 의미는 똑같이 이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풍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죠. 이건데 듣는다,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바꿔놨죠. 이미지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의 주관적 변용. 자, 다음 부분. 뿌듯하다 나왔네요. 그죠? 이런 모습을 바라본 하자의 정서를 뿌듯하다라고 직접 제시했죠.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이 부분은 일단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해볼게요.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앞 강물주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자,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죠? 분명히 뭔가 계속 하자는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쫙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쑥국새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면서 서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책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쑥국새의 울음 서러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하자가 느끼는 긍정적인 마음이다. 뻑큐. 말이 돼요 그게? 서러움이 어떻게 도대체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겠어요? 반어법인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저는 B급이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까 해제에서 이 사람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얘기를 가지고 가봅시다. 일단 지금까지는 쫙 좋게 바라봤어. 근데 이런 농촌의 현실 속에 뭘 생각한 거냐면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한 거죠.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삶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농촌인데 이 농촌에 생각해 보니까 저 쑥국새가 항상 한해 정서 같은 걸 드러내는 태거든요. 저 새를 들으니까 이 농촌 이렇게 좋은 농촌이 요즘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한 인식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서러운 마음이 잠깐 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지만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서럽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하지만 이제 하루 염이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자, 탁배기가 막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니까 어떤 소박한 기쁨 혹은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위로 이런 것 같아요. 탁배기 한 잔. 자,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 별보다도 고즈넉하다. 자, 금방 개밥바라기 별이 떴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의 경과도 있네요. 해가 진력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밥바라기 별까지 떴습니다.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자, 지금부터가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오는데요.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하지만 전에서 우리 농촌이 참 사는 게 힘들어.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있어. 길은 어디에서나 열리고. 자, 긍정적인 인식이죠. 사람은 또 그 스스로 길이다. 사람 자체가 가능성이고 희망이라는 말이죠. 긍정적인 인식.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가 없으랴. 자, 그 어떤 길엔들 우리의 살아간 어떤 삶엔들 노래 희망이 없겠느냐. 지금은 비록 산업화 근대화 때문에 농촌이 엿같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삶에서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삶의 희망, 긍정적인 시선을 설의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노래가 그런 삶의 희망이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또 역시 밝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혹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 시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자, 일단 시 내용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가? 1번 가와 나는 둘 다 모두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색채어가 쓰인 건 이건 확인하면 되죠. 나는 뭐 푸르다 뭐하다 되지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많습니다. 가는 하나도 없어요. 1번 틀렸죠. 자, 2번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 자, 계절의 순환 일단 봅시다. 가부터. 가가 어느 계절이 나왔나요? 계절감 자체가 안 나왔어요. 가는 그죠? 그러니까 계절감과 계절의 순환은 다른 문제죠. 계절감은 어떤 특정한 계절이 드러났다는 말이고 순환이라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말인데 가는 일단 처음부터 계절감 자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순환은 더더욱 판단할 수가 없죠. 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내 이 장면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계절 순환 같은 건 언급된 게 없습니다. 이건 모두 잘못됐어요. 3번 가는 동일한 어미의 반복. 오케이, 뭐 고 같은 거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본 적 있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웃기시네.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화체라고 부르죠. 대화체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한 개만 기억합시다. 청자가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야, 님이시여, 아니면은 뭐 또 뭐 있나, 달님이여, 영이야 이런 식으로 글 속에서 청자가 언급된다면 대화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는 대화체가 아니죠. 청자가 안 나왔으니까 오히려 독백체죠. 그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됐고요. 4번 가는 특정 대상의 여러 모습. 자, 특정 대상 누구?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자라면서 처음에 이제 돌밭길에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여러 가지 모습, 제잘거리는 모습, 다투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 이런 모습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나는 다양한 대상을 열거 무슨 새, 벼, 이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열거하여 이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케이. 답은 4번이네요. 5번도 마저 봅시다. 가는 낮과 밤의 대비를, 가에 이런 게 있었나요? 기억이 없는데요. 틀렸죠? 그 다음에 나는 어둠과 밝음의 대조. 자, 밝음의 이미지는 많이 나왔는데요. 어둠의 이미지 글쎄요. 자, 물론 뭐 해질녘이고 밤이니까 개밥바라기 별이 떴다고 했으니까 밤이 된 건 맞습니다만, 저녁이 된 거지만 그게 어떤 어둠의 이미지하고 환하다라고 하는 밝음의 이미지를 대조하기 위해 쓴 건 아니니까 뒷부분도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답은 4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2번으로 갈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기역은 산비알이니까 느티나무들이 살아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하자가 지금 산 그림자, 해가 지는 산 그림자를 말하고 있네요. 자, 일단 1번부터 기역은 결핍의 정서를 이끌어내고 니은은 충만감을 느끼게 한다. 글쎄요. 처음부터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없죠. 자, 2번은 기역은 역경과 고난을 의미하고 니은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의미한다. 글쎄요. 기역 자체가 산비알이니까 좀 힘든 삶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굳이 뭐 역경, 글쎄요. 그렇다고 칩시다. 힘든 삶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니은 자체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럼 1번 다시 해볼까요? 1번은 결핍의 정서. 자, 결핍. 산비알이니까 평지보다는 삶이 어려워. 그렇지만 뭔가 부족해? 글쎄 이걸 말하는 것 같지 않죠? 더더군다나 니은은 해질녘이니까 충만함, 더더욱 해당 사항이 없고요. 1번, 2번은 뭐 비슷한 말인데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3번, 기역은 정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니은은 역동적. 글쎄요. 4번, 기역은 공간적 배경. 그렇죠. 공간적 배경, 느티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니은은 해질녘,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답은 4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5번은 하강. 글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상승, 해가 지는 거니까 상승일 리가 없죠.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가에 대한 보기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학습활동.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은 자연물을 의인화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 하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삶의 모습을 시어나 식구를 근거로 정리해보자.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이런 거 풀 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풀면 안 돼요. 항상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걸 찾는 건가요? 적절치 않은 거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1번, 저희들 느티나무들이라는 시어들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그렇죠? 다 복수형이죠. 저희들 느티나무들이라는 걸 통해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2번, 밀고 당기고 간지럽시키다가 토라지고 다투는 모습을 통해, 자, 이런 모습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에 부정적인 측면, 뭔 소리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장난치며 살아가는 어떤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2번을 잘못 얘기했죠. 3번, 떼어주고 만져도 주고 핥아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련이나 아픔을 서로 위로하는 것, 그 다음에 나누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봐도 뭐 큰 틀에서는 이상이 없겠죠. 4번,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포용하는 것, 끌어안는 것이니까 포용하기도 할 줄 알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5번, 늙은 느티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온 고을에 뿌리는 것을 통해서 오랜 세월 쌓은 경험과 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뿌린다고 했으니까 나누의 모습. 자, 문제 없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로 건너갑니다. 4번은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들길에서 마을로 오는 저녁 무렵을 배경으로 농촌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행과 연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산문시. 아까 말씀드렸죠. 산문시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문장 부호나 표현법 등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들길에서 마을로 가고 있는 화자의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단순한 배경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예찬, 하자의 태도, 예찬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하자 농촌 마을에 대한 애정어린 정서는 인생에 대한 성찰로까지 확
확장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보고 느낀 모습이 우리 삶 전체로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들길 대숲 둘러친 마을 쪽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등에서 농촌의 풍경이 엿보이고 있다. 무르나 만화한 선지네요. 자, 2번 쉼표와 마침표를 통해 리듬을 조절하고 있고 쭉쭉쭉 쨍쨍과 같은 의태어를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 해제해서 봤던 얘기죠. 3번은 들길에 서서 길섭의 망초들을 보던 화자가 마을로 이동하며 삽을 씻는 노인 지평선 개밥바라기 별을 바라보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시상 전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틀렸죠? 화자가 마을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아까 시선 이동의 개념 얘기했었죠. 그죠? 화자가 이동한다면 이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지는 것이겠죠.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지 화자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은 속독새의 울음, 북새질, 또랑또랑 소리 등은 벼들의 성장, 치열한 삶, 더욱더 푸르러지는 모습 등과 연결되어서 서로 교감하면서 생명력이 느껴지게 한다. 5번 노인과 탁배기 한 잔 나누고 싶어 하면서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그 어떤 길엔들 노래가 없으랴라는 하자의 태도에서 인생에 대한 성찰, 다른 말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자, 우선 정리해 봅시다. 자, 시간 지금 2개를 봤고요. 문제 풀어봤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이 중에서 고재종의 시는 꼭 눈여겨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분의 다른 시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거의 모든 교과서에 첫사랑이라고 하는 고재종님의 시가 실려 있죠. 그죠? 그 시가 쉬운 시긴 합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시니까 그 시만큼은 반드시 꼭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